요한 슈미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경제학자로 세계 각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유럽의 전후 복구 과정과 미국의 산업혁명, 중국의 급격한 성장까지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 왔지만 최근 몇 년간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단연 대한민국이었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세계은행 WB과 국제통화기금 IMF의 자료를 조사하던 중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니.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내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를 재건한 국가로 유명했지만 한국의 경우는 차원이 달랐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반세기 만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이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IT 산업, 엔터테인먼트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한 것이다. 요한은 이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때 마침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경제포럼에서 초청장을 받게 되었다. 포럼에서는 한국 경제 발전 모델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과 정책 이반자들이 토론할 예정이었다. 좋아,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요한은 짐을 꾸려 생애 처음으로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요한이 탄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아시아의 공항이라고? 유럽의 공항보다 훨씬 세련됐잖아.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다. 거대한 크기, 현대적인 디자인, 철저하게 정리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공항 내부를 둘러보니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외국인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요한은 입국 절차를 마친 후 짐을 찾아 공항을 나서며 다시 한번 감탄했다. 이곳이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였단 말인가. 그는 택시를 타지 않고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해보기로 했다. 열차에 올라타자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초고속 인터넷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고 승객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하거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열차는 깨끗했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다. 디지털 인프라가 이렇게 잘 갖춰진 나라라니 독일보다도 편리한데.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가 점점 깨져가는 것을 느꼈다. 서울에 도착한 요한은 곧바로 경제포럼에 참석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경제의 성장 모델을 분석하는 자리였다. 요한은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며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1960년대 1인당 GDP가 100달러도 되지 않았던 나라가 2020년대에 3만 달러를 넘어서게 된 점.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가 부채를 갚는 금모으기 운동이 벌어진 사례. 반도체, 자동차, 조선, IT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성장한 과정. K-POP, 영화,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며 국가 브랜드를 높인 점. 요한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과 단결력이 엄청난 역할을 했군. 독일에서도 전후 경제 재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국처럼 국민들이 하나 되어 금을 모으고 국가를 돕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 세계 스마트폰, 컴퓨터,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독일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부품도 상당수가 한국산이었다. 이 정도면 세계 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나라가 된 거잖아. 포럼이 끝난 후 요한은 서울 시내를 직접 걸어다니며 한국의 경제 성장을 체험해보기로 했다. 강남의 초고층 빌딩들, 한강을 따라 조성된 스마트 도시, 깨끗한 거리와 지하철.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했다. 그는 우연히 대학가를 지나게 되었는데 젊은이들이 스타트업과 창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도전 정신이 가득하군. 독일에서는 보기 어려운 열정이야. 그가 가장 놀란 것은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였다. 어느 곳을 가든 초고속 인터넷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고 시민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유럽보다도 앞선 기술 강국이잖아.
요한은 자신이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실감했다. 요한은 독일에서도 K-POP과 한국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 직접 와보니 그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거리 곳곳에서 BTS,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그룹의 광고가 보였고 카페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틀어져 있었다. 그는 호텔에서 넷플릭스를 켜고 한국 영화를 보며 깜짝 놀랐다. 한국 영화가 이렇게 수준이 높았다고? 독일에서도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이 큰 인기를 끌었지만 한국에서 직접 보니 콘텐츠의 질과 다양성이 기대 이상이었다. 그는 문화산업이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제조업 강국이 아니라 문화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구나.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요한은 한강 유람선에 올랐다. 유람선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한국인들만이 가진 특별한 정신이 있었다. 그의 한국 여행은 끝이 났지만 한국에서의 기억은 오래도록 남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다. 한국의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요한은 독일로 돌아가면서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단순히 경제 성장과 화려한 문화의 성공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국민들의 열정과 단합, 그리고 그들의 끝없는 도전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의 원동력이었음을 깨달았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책임감과 결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은 다른 나라에서도 귀감이 될 만한 모습이었다. 그는 한국의 성공은 단지 과거의 성취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참고해야 할 지침서와도 같다며 깊은 존경을 표했다. 많은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북한과의 대립 속에서도 희망을 끈질기게 이어간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며 도전과 극복의 의미를 되새긴다고 말한다. 또한 기적 같은 성장 뒤에는 국민들의 헌신과 고된 노력, 끊임없는 혁신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반응이 많다. 요한이 이 책에서 전하는 감동과 깨달음은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경제 성과만이 아닌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전달된다. 독일 경제학자 요한의 눈을 통해 본 대한민국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문화의 강국으로 거듭난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열정과 단결, 그리고 어려움을 기회로 바꾼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은 단지 경제적 성공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갔는지에 대한 인사이트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간 국민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정치나 경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이란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한국의 기적은 어떤 영감을 주었나요?